윤 전 수석은 정권 말인 지난 2월 IPTV 협회장에 선임됐습니다. 임기 2년에 연봉 2억 2천만 원을 넘게 받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의 협회장 취임을 두고 비판이 나오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윤도한 전 수석 같은 경우는 신문과 방송 등 미디어 분야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신데 그러다 보면 원칙적으로 윤 전 수석은 IPTV 협회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공직자윤리법에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때 취업 승인이 가능하다라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는데요. 그러한 윤 수석이 지난 1월 심사를 통해서 취업을 승인받은 것은 그 예외 조항 때문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일반 공무원 등 고위 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기관의 업무와 연관성이 높은 기관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과거 인맥을 활용해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막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윤 전 수석은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을 경우란 예외 조항으로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 조항을 적용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외의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IPTV 협회는 낙하산 인사 논란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 저희는 내부 검토해보고 저희가 민간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회원자들을 대표해서 회원자 이익을 대변하는 그러니까 어떤 사단법인이지 공공성을 지니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응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협회장님을 뵈러 온 거거든요. 네, 근데 협회장님께도 내부 보고 드렸었고 인터뷰는 하시지 않게.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었던 윤도한 IPTV 협회장은 낙하산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지적하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의 입장은 어떨까? 통상 IPTV 협회장이 기존에 계속 정치권과 관련된 분이 갔던 자리이긴 하나 그 분야에 과연 적절한 전문성을 갖고 있느냐, 그 어떤 역량, 전문성 등을 갖고 있는지가 저는 핵심인 것 같아요. 그를 낙하산이냐 아니냐보다는 업계에서의 판단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게 공직자윤리법 취지에 맞지 않는 거 아니냐. 그거는 좀 너무 과한 것 같고 규정이 위반된다면 모르겠지만 규정이 위반되지 않는 경우 갖고 과도하게 해석하는 건 좀 너무 나간 것 아닌가 이런 생각 드네요.